보험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자, 이때요. 보험 계약이 했어. 근데 자, A라는 계약자가 자, 농협에 있는 그 보험 모집하는 분하고 너무 친해. 그래서 형님 이번에 사과보험 넣으셔야죠. 그래서 좋아. 그래요. 넣어야지. 해가지고 그냥 면전에서 거절하기 딱 해서 놓고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 정말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혼자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어 어떡해. 나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싶어. 걔를 갖다가 뭐라 간다고요? 철회. 보험계약 없었던 걸로 해. 철회. 자, 그 다음 얘는 자, 얘가 만약에 2월달이라고 해봐요. 2월달. 자, 방금 그랬잖아요. 방금 뭐라겠습니까? 보험 뭐라고요? 반드시 우리 보험회사는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의무. 계약자한테 반드시 3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방금 했었죠. 청약서 약관을 뭐 해라? 줘라. 교부해라. 전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즉 교부가 아니라 전달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두 번째, 설명을 해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자한테 설명을 해라. 그리고 반드시 뭐 해라? 서명을 받아라. 이 3가지를 안 했다 그러면 계약자는 뭐 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자의 권리. 계약자의 권리. 자, 그 다음에 자, 한 7월쯤에요. 계약자가요. 야, 올해 거 전체 우리 날씨 상태를 한번 예상을 해봤더니 올해는 뭐 특별하게 태풍도 없을 것 같아. 별로 재해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 별로 보험 계약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 그래서 7월경에 계약자는 뭐를 해냐면 나 이 보험 계약 별로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나는 중간에 해지할래.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들도 해지하잖아. 보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해지를 하는데 지금은 누가 해지한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하는 거야. 이 보험 계약자가 해지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자가 해지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 해지라고 표현해. 계약자가 중간에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있잖아요. 계약자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누구도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누구도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보험회사는 정말로 계약자가 잘못이 있을 때만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잘못이 2개가 있더라. 자, 여러분들 암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디 아파요? 병원에 다녔어요? 입원했어요? 혈압이 높아요? 당뇨 있어요?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도 입원 안 했어요. 아픈 적도 없어요. 라고 뭐예요? 거짓말 쳐버린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험을 계약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제대로 알려야 돼. 그걸 갖다 우리는 고지 의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여기 아프지?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알려야 되겠어요? 가입 주수를 정확히 알려야 되고 수령을 정확히 알려야 되고 그다음 면적도 정확히 알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방제시설도 정확히 알려야 돼.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고지 의무라고 해. 근데 계약자가 만약에 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어. 그랬을 경우에 보험회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해버릴 수 있어.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또 보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후에도 보험 계약자는 반드시 알려야 돼. 다시 말해서 자, 우리 가수는 원래요. 방풍, 바람을 막아주는 시설, 그 다음에 새를 막아주는 시설, 방조망, 그 다음에 서리를 막아주는 서리장치, 미세살수장치, 그 다음에 또 방상팬, 즉 이런 시설들을 갖다 우리는 통틀어서 방제시설이라고 표현해. 재난을 예방, 재해를 예방해주는 시설, 그래서 방제시설이라고 그래. 하지만 방제시설이 원래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계약자가 그 방제시설을 다 철거를 시켜버렸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가수는 굉장히 위험이 증가된 거잖아요. 즉 위험이 증가되거나 위험이 또는 변경을 했다. 그러면 계약자는 반드시 재보험 사업자한테 알려야 할 통지 의무가 있어요. 이건 계약자의 의무사항이야. 근데 계약자가 이런 통지 의무와 고지 의무를 안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계약자가 이런 고지의무라든가 통지의무를 했음에, 즉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해지를 못하는 사유가 있어. 첫 번째, 즉 이렇게 고지나 통지의무를 안 했다는 것을 알거나 또 하나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냅둬버렸다. 그다음 두 번째,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했다. 또는 세 번째,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서 보험사고는 발생 안 했지만 2년이 지났다. 또 네 번째 뭐예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년이 지났다 해서 여러분들 막 우리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야, 일단 내가 지금 아프지만 혈압도 없다고 해. 당뇨도 없다고 해버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3년만 그냥 병원도 가지 말고 버텨버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보험계약 체결된다? 즉 우리 그 말 체결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이 내용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고지의무라든가 이런 위험병강, 즉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러면 불구하고 해지를 못하는 사유 방금 1개월, 2년, 3년 그런 경우는 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한 거 있잖아요. 이게 4회 때 15점짜리. 그리고 보험료까지, 이제 한국 보험료까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해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유가 있냐면, 즉 다시 말해서 얘는 해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효라는 게 있어. 무효는 다 보험계약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자, 배추보험을 내가 가입을 하고 싶어. 자, 우리가 월동배추죠. 월동배추. 월동배추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남이 보험 가입 지역이잖아요. 그럼 월동배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을 주로 9월 달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9월 달에 가입을 해서 보험이 언제 끝나냐면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끝나. 월동배추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추 같은 경우에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내가 육묘를 길러서 정식한단 말이에요. 즉 9월 1일 날 뭐 했냐면 정식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언제요? 9월 7일 날 뭐가 불었냐면은 태풍이 불었어. 태풍. 그리고 나서 나는 보험 계약을 9월 10일 날 보험 계약을 한 거예요. 보험 가입을 했어. 그래서 언제요? 9월 11일 날 나는 갔다가 피해 신고를 했어. 자, 이럴 때 보험회사는 이 건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왜? 내가 보험 계약하기 전에 어때요? 이 9월달 태풍으로 인해서 배추가 다 죽어버려서도 안 해준다 이거야. 자, 이런 경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미 발생한 피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 계약이 무효 처리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주택 화재 보험이야. 근데 얘가 어제 이미 불로 인해서 이 화재를 다 소실이 돼 버렸어. 근데 보험 계약자가 어때요? 이 주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 않고 내가 화재 보험 가입을 했어. 근데 보험회사가 그걸 몰랐어. 그러면 자, 이 주택은 있잖아. 이미 불로 인해서 이미 물건이 없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럼 얘는 어때요? 향후에 보험 계약이 이루어졌어도 향후에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목적물이 없어. 일어날 수 없어. 앞으로 사고가. 이런 건들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무효 사유에 가보시면 첫 번째, 이미 발생한 사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변경이라는 게 있어. 계약 변경. 계약이 변경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사과과수원이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과과수원을 매매를 했어. 명의 변경되죠? 그리고 뭐 합니까? 내 자녀한테 상속시켰어요. 증여시켰어요. 얘는 어때요? 명의 변경되죠. 그리고 자, 내 것을 임차합니다. 임대차합니다. 명의 변경되죠, 얘도? 자, 원래는 이게 A씨 계약인데요. 농협 직원분께서 B씨라고 보험계약을 처리해버렸어. A씨 건데 B씨 걸로 가입을 했어. 그러면 결론은 농협 직원이 잘못한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수오류라고. 즉 명의를 잘못 가입시켜놔버렸어. 그러면 얘도 같은 정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갖다가 얘들은 지금 현재 뭐가 바뀌는 거예요? 명의가 바뀌는 거죠. 명의가. 얘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계약자를 변경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사과과수원이 100번지인데요.
200번지라고 가입을 해버렸어. 변경시켜야 되죠? 그리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500제곱미터로 가입시켜버렸어. 그리고 홍로인데 호지라고 가입을 시켜버렸어. 그다음 방지설이 2개밖에 없는데 4개 있다고 가입을 시켰어. 그럼 걔들을 갖다 다 어때요? 정상으로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즉 방금 홍로인데 호지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과실 정보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다시 변경시키세요. 두 번째, 방제시설이 2개밖에 없는데 3개라고 가입이 되어 있어요. 얘도 변경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소가 잘못됐어요. 네 번째, 면적이 잘못됐어요. 다 어떻게 해요? 얘들은 목적물에 대해서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목적물 내용을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목적물 변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약 변경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때 가방을 주세요. 가방 주면 좋더라.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목에서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경작 면적과 가입 면적이 몇 퍼센트? 10% 이상 차이 나면 뭐 해라? 원장 변경해라. 그 말 나오잖아요. 이런 케이스들. 지금 면적. 원장 변경하세요. 뭐? 목적물 변경되는. 원장 변경하세요. 결론은 뭐 한다? 큰 포인트는 계약 변경하세요.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져.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보면 현장하고 이게 원장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렇게 변경 처리. 주소도 정말 많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 농가분들이 그거 있잖아. 골짜기 몇 번지 하면은 거기는 워낙 시골이니까 다 서로 잘 알아. 아, 거기 101번지 오케이 했는데 막상 우리가 가서 현장 찾아가면은 거기는 200번지야.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주소 변경해야 돼. 이런 것들. 자, 지금 설명한 것들은 제가 큰 포인트만 잡았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되지? 기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15일 전에 해라. 보험 증거를 받은 날로부터. 청약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라. 그리고 취소도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라. 그리고 자, 그러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얼마를 돌려줘야 돼?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 가봅니다. 자, 교재 23페이지 가봐요. 자, 철회는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볼게요. 자, 철회 방금 계약자가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얘는 철회를 시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자, 언제까지 해야 되냐 봤더니 기산점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리고 세 번째 줄,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처리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법인도 보험 가입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 법인은 아무래도 어쩝니까? 전문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없다. 개인만 철회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철회하면은 우리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있죠. 자, 얘는 지금 누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계약자가 변한 거죠. 그래서 뭔만 줘라? 원금만 주면 돼. 계약자가 낸 돈. 자, 원금만 주는데 원래는 이 보험료를 만약에 7일 이내에 줘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좀 늦게 줬다. 그러면 그 약속한 기간 예에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가산해서 줘야 되겠잖아요. 해서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보험료 반납입니다. 첫 번째. 일단 보험료 반납을 하는데 언제까지 줘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3일 이내에 줘라. 그리고 얼마를 줘야 되냐 봤더니 일단 원칙은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줍니다. 그런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해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해서 가산해서 주어라. 자, 그 다음 뒷장 24페이지. 자, 취소. 일단 취소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취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 첫 번째, 약관과 청약서를 계약자한테 전달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설명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자필 서명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자는 취소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 얘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회사가 잘못했죠. 당연히 뭐 줘야 돼? 원금 플러스 이자 줘야 되죠. 얘는. 그래서 원금은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원금이고 그 다음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를 어떻게 줘라? 연 단위로 계산해서 뭘로?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25페이지. 자, 무효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무효 보게요. 첫 번째, 무효가 되는 사고. 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 그 다음 제일 하단에 가보면 보험료 환급을 하는데 이 무효. 자, 무효는 보험 환급이 3단계로 이루어져. 첫 번째, 자, 계약자가 잘못이 있다. 두 번째, 계약자가 잘못이 없다. 세 번째,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다. 3단계로. 첫 번째, 보험료를 내주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때요? 계약자가 굉장히 괘씸해. 고의적이야. 뭐 어때요? 돈 주지 말아버려라. 안 줘. 보험료 환급해주지 말아라. 자, 계약자의 책임이 없어요. 계약자 책임이 없음에도 무효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다 줘라. 그러겠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계약자 잘못으로 쭉 다시 말해서 이게 똑같은 9월 1일에 보험계약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10월 1일에 뭐가 된 겁니까? 무효가 됐어. 근데 이는 보험이 언제 끝나냐면 12월 31일 날 끝나. 그럼 이 기간 남아있잖아요. 잔여 기간. 이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돈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잔여 기간을 갖다 우리는 아직 경과 안 했죠. 그래서 미경과라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적용하는 이유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경과 비율이라고 그래요. 즉 우리가 보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지만 이때 10월 1일날 무효가 되었으면 이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계약자한테 돈을 돌려줘라. 그 공식이 가보시면 환급보험료는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을 적용해라. 그러면 이때 이 공식은 계약자 잘못이 있었을 때 적용하는 거야. 즉 계약자 잘못이 있었을 때는요. 환급보험료를 어떻게 구하라고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뭐해라? 미경과 비율을 적용을 해서 환급보험료 산출해라. 그래서 무효는 3단계로 정리를 합니다. 돈 전체 다 줘라. 그래서는 계약자 잘못이 없어요. 아예 주지 말아버려라. 그것은 뭐라고요? 계약자의 고의성이다. 근데 조금이라도 줘라. 그 조금이라도 줘라는 것은 남은 기간에 줘라.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남은 기간을 미경과 비율을 적용해서 계약자한테 돈 줘라. 그래서 3단계로 우리가 해서 우리가 환급보험료 산출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뒷장. 자, 해지. 얘가 4회 때 15점짜리였던 거야. 이 해지. 이 해지를 다 쓰게끔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해지는 계약자도 해지할 수 있고 보험회사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해서 해지 종류 가봅니다. 해지는 보험 계약자에 의한 임의 해지와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로 나눈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임의 해지 있고요. 그 다음 3번에 세 번째 가보시면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어쩌저쩌해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1번.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시면 뚜렷한 위험의 변경, 증거와 관련된 즉 계약 후 알릴 의무. 얘는 뭐예요? 통지 의무. 방금 그랬죠?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없는 사유. 거기 첫 번째. 사실을 알았거나 가실로 알지 못했다.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다. 1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2년이 지났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알리지 마라고 방해했다. 이러이러한 사유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해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역시 이때도 계약자한테 돈 내줘야 되겠죠. 얘는 얘하고 똑같아. 즉 10월 1일 날 무효가 아니라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해지가 이루어졌어. 똑같이 이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돈 줘라. 해지 때. 그래서 해지 때는 전액 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무효 때만 전액 주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해지는 어쨌든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돈 줘라 해서 보험료 구하는 공식 제일 하단에 나오죠. 환급보험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을 적용을 해서 계약자한테 환급보험료 주세요. 이게 15점짜리. 지금 제가 말한 거 이거 다 쓰게끔 서술형으로. 이걸 쓴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4회 때 시험이 아주 다 이렇게 꼬까닥 했어. 아주 너무 의외였어. 왜냐면 지금까지 1회, 2회, 3회 때까지 여기서 시험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쉽게. 즉 무효. 아까 무효는 보험료 환급. 그 다음에 뭐 철회 15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무효. 지금 현재 좀 나온 게 이거예요. 철회, 무효, 지금 해지 나왔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취소.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온 게 지금 27페이지 계약 변경. 자, 볼게요. 계약 변경. 자, 보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자 또는 보험 판매 능력 담당자의 가입 시 오류. 방금 이게 뭐예요? 가입 시 오류?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인수 오류. 즉 명의가 A씨인데 B씨로 계약해버린 거. 인수 오류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봐보시면 보험 판매 농협의 담당자의 가입 시 오류 또는 기존 계약 내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초의 계약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걸 우리는 계약 변경이라고 말한다. 그럼 계약 변경의 종류는 그 밑에 명의가 바뀌는 걸 갖다 우리는 계약자 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 내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적물 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목적물 변경의 종류에는 가, 방, 주, 면 이렇게 함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실 정보, 방제 시설, 주소, 면적이 바뀌는 걸 갖다 우리는 목적물 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의가 변경되는 걸 계약자 변경이라고 하는데 농협에서 명의를 잘못했어요. 그걸 갖다 인수 오류, 상속, 증여, 매매, 임대차는 계약자 명의가 바뀌더라 해서 우리가 계약 변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잖아요. 했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그래서 자, 이 계약 변경에서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철회, 해지, 그다음 무효는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아직 취소하고 이 계약 변경은 아직 시험에 안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쯤 좀 이것은 깊이 있게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쉴게요.